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가공물이 유독 많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보존료입니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그 가공육 제품에 아질산 나트륨은 거의 뭐 약방에 감초죠. 일반 시중 제품들은 다 들어갑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가공육 업체에게는 일석삼조의 물질입니다. 첫째, 변질을 억제해줘요. 색깔을 싱싱하게 해줘요. 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내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도 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안전성인데요. 독성이 무척 강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사망사고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 아질산 나트륨을 소금으로 잘못 알고 국에 넣어 먹고 곧바로 숨졌어요. 이 독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또 고약한 물질이에요.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고 대사증후군을 일으켜서 그 당뇨병에 이르게 하고요.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가 치매 등의 원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가공 제품을 이용하실 때는 한 가지 그 팁이 있는데요. 되도록 그 채소하고 같이 드십시오. 왜냐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사민으로 바뀌는 것을 일정 부분 막아줍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하시는 거겠죠. 원래 어묵도 잘만 만들면 꽤 좋은 식품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맛도 좋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어묵들 문제가 꽤 많습니다. 식품 첨가물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어묵에. 저하고 한번 라벨을 한번 보실까요? 어묵 제품의 라벨. 이게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제품의 한 이해인데, 이제 주원료가 연육입니다, 연육. 연육은 이제 생선살을 갈아 놓은 거죠. 이게 이제 냉동 연육을 쓰는데, 이건 뭐 수입 연육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설탕, 그죠? 설탕, 뭐 솔비톨 같은 이런 그 감미 소재가 들어가고요. 이게 뭐 좋은 것들이 아니죠. 그 솔비톨도 당알코올인데 당대사 시스템을 혼선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도 조절제. 이 산도 조절제는 제품 이름은 뭔지 몰라요. 이렇게 용도명으로만 표기해놔서 이렇게 또 이것도 표시 규정에서 이렇게 이런 걸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대개 인산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묵에는 인산염이 사용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산염일 가능성이 많은데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L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건 잘 아시죠? MSG라고 하는 인공조미료를 대표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어묵에는 이 MSG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세간의 중론이 있습니다. MSG뿐만이 아니에요. 조미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거. 어묵맛 시즈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맛 시즈닝, 무슨 맛 분말, 무슨 맛 베이스 이런 것들 표기된 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다 조미료, 향료 같은 거 섞어놓은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이렇게 혼합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 이하로 사용할 경우 그걸 일일이 구성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또 규정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여튼 조미료 혼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부산칼륨이라고 있죠. 변질을 억제하는 보존료인데 이것도 발암의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고 유해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있는 효소 처리 스테비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합성 감미료는 아닙니다. 천연 감미료긴 한데 천연 감미료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게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스테비아 성분이. 예. 그래서 이런 어묵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대신 조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묵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매장에서는 팔지 않고 친환경식 매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어묵인데요. 지금 라벨을 한번 보시자고요. 연육을 쓰긴 썼는데 이거는 국산 생선으로 만든 연육임을 알 수가 있죠. 쭉 한번 보세요. 아까 보셨던 그 어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식품 첨가물들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설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눈에 거슬렸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대체 어묵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풍미가 약간 가벼우면서 담백한데 그래도 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먹을 때 느껴져요. 가장 먼저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탄 부위는 그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튀김식품 만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시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튀기면은 이번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자 환경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벤조피렌 말고도 트랜스 지방산이나 뭐 과산화물 그런 해로물질도 또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아크릴아마이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거든요. 특히 감자식품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이나 감자구이, 포테이토 칩 같은 제품 이용하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퓨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보통 커피를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커피 볶을 때 태울 정도로 볶으면은 그게 사실인데 그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 바로 퓨란입니다. 식품 성분을 높은 온도로 열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나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높은 온도, 고온입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되도록 높은 온도로 너무 올리지 마시고 중저 온도 이하, 낮은 온도에서 되도록 요리하시는 게 이런 해로물질들의 발생을 좀 막는 방법일 수 있고요. 보통 튀김이나 구이보다는 삶는 것이나 조리거나 찌거나 하는 그 요리 방법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초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초에는 천연 발효식초, 그냥 발효식초, 합성식초,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그냥 발효식초는 발효를 하긴 하는데 영양적으로다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그 곡류나 과실을 발효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곡류나 과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주로 주정이라는 에틸 알코올을 발효시킵니다. 술을 발효하면 초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틸 알코올 속에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냥 초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천연 발효식초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이 발효식초는 업계에서는 편의상 양조식초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양조식초는 발효를 하긴 하지만 좋은 식초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합성식초는 이거는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합성식초의 주원료인 빙초산 있죠. 빙초산은 물로 희석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영양분은 없고 이 빙초산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해로운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도 손상할 수 있고요.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유해성이 좀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성식초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 반드시 곡류나 과일을 자연 상태로 발효한 천연 발효식초를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금 얘기도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소금은 식품 첨가물은 아닙니다. 그냥 식품이지만 그냥 소금만 따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식품이 이제 첨가해서 먹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다 또 이제 식품 첨가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소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잘 아시죠?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 있어요. 당연히 천일염을 드셔야 됩니다. 정제염은 전기분해로 만든 건데 주성분이 염소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정제염을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네랄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염소와 나트륨만 많이 먹게 되고 그 성분만 우리 몸에서 많아지는 거거든요. 미네랄이 좋은 거긴 하지만 필수적인 물질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만 너무 많으면 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고혈압, 암 같은 거, 암도 이제 관계가 있죠. 정제염하고.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미네랄의 불균형으로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일염을 드셔야 되는데, 천일염은 그 바닷물을 그대로 농축시킨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미네랄들이 아주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일염 먹으면 미네랄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말라는 게 정제염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천일염은 좀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설이에요. 다만 한 가지, 요즘에 이제 정제염 불가피론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닷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바닷물을 농축해서 만든 천일염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천일염은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정제염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지를 찾아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리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쁜 소금을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사실 정제염도 그런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정제염에서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천일염의 경우 정 문제가 된다면은 그 간수를 완전히 빼고 대나무통에 넣어서 태운 죽염이 있죠. 예, 죽염을 대신 이용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염물질이 혼입이 돼 있으면 그게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 문제가 된다면 죽염을 드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서해안 앞바다, 남서해안 앞바다 쪽에서 나오는 그 천일염은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균형이 아주 좋다고요. 그죠? 천일염을 드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제 요식업소에서 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조미료를 안 씁니다라고 표방을 해요. 그런 걸 써붙여 놓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주방에 들여다보면 맛소금이 있어요. 맛소금. 실제로 MSG 같은 인공조미료를 안 쓰지만 맛소금을 대신 쓰면은 그거는 인공조미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맛소금이 뭡니까? 조미료하고 정제염하고 섞어놓은 거거든요. 그 맛소금도 사실은 조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정제염만 섞였을 뿐이다. 그래서 맛소금도 쓰는 거를 좀 우리나라 그 전통 식품도 요즘에는 참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식품 첨가물 하면 서양에서 유래되어 온 그런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그런 데만 뭐 사용되겠거니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요즘에는 전통식품에까지 마구 사용되더라고요. 첨가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단무지입니다. 그 단무지를 원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답이 있어요. 이제 물을 발효 숙성시키지 않습니까? 어디서 숙성 발효시키냐면은 쌀교 속에 묻어서 숙성 발효시켜요. 그러면 쌀교에 굉장히 많은 유익한 영양분들, 단백질, 필수지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물로 이행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쌀교 속에 들어있는 누르스름한 색상도 같이 이행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단무지 색깔이 누르스름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요. 대개 그냥 뭐 감미료나 뭐 당분이나 합성식초 있죠. 합성식초는 이제 빙추산을 물에 녹인 거라 그랬죠. 그거를 이용해서 속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분은 없어요. 쌀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영양분은 없고 정제당이랄지 감미료랄지 아니면은 합성식초랄지 이런 데에 그 유해성만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단무지도 되도록 전통 단무지 같이 만든 제품도 요즘은 있거든요. 그래서 쌀교 속에 묻어서 발효 숙성시킨 그런 제품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단무지에도 첨가물 문제가 많이 이제 거론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무지에는 보면은 그 색깔이 흰 게 있어요. 노랗지 않고. 그건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색소는 안 씁니다. 네, 색소는 안 쓰고 당류나 그 식초, 합성 식초는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전통 단무지보다는 많이 뒤떨어지죠. 그렇지만 노란 색깔, 아주 센 노란 색깔 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식품 중에서 첨가물 많이 쓰는 거를 든다면 아마 어묵과 게살이 될 겁니다. 빠짐없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미료 향료예요. 어묵이 맛이 좋잖아요. 아주 구수하잖아요. 조미료 향료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따라서 색소, 산도절제, 유화제, 보존료 같은 거. 이런 게 또 뭐 거의 필수로 또 사용되죠. 그리고 이제 주원료인 생선도 보면 대개 저급 냉동 생선을 이용해요. 이제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특히 이제 게맛살이 문제인데, 게맛살 열심히 드시면서 나는 게살에 들어있는 여러 유익한 영양분, 키토산, 글루코산 같은 거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큰 오해인 게 진짜 게살이 한 점도 안 들어가잖아요. 게맛살에. 색소와 향료로 색깔 내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증점제 같은 거. 증점제 중에서 특히 카라기난이라는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가야만 게살의 그 오돌오돌한 그 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라기난이 발암 물질이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어묵 말고 요즘에는 이제 무첨가 어묵도 많아요. 무첨가 어묵을 되도록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게맛살을 드시려면 진짜 게를 이용하셔야죠. 그리고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보시면 진짜 게를 이렇게 포장해 놓은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가공육, 육가공품이라고도 하는 거, 대표적인 게 햄, 소세지고, 베이컨, 뭐 미트볼, 뭐 핫도그 뭐 이런 거 다 이제 포함되는데,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가공육에. 유독 많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보존료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일석삼조의 물질이에요. 이제 보관성을 높여주는 게 주목적인데,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맛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래서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독성이 무척 강해요. 아질산 나트륨이.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아질산 나트륨을 소금으로 잘못 알고 국에 넣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숨졌어요.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맹독성 물질인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거든요. 이 니트로사민이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2군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면역력도 약화시켜요. 면역력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니트로사민은 각종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치매 등의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밖에 산도절제, 유화제, 보존료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거 없는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해서 그런 해로운 물질이 없는 무첨가 육가공품, 가공육 제품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되도록 그걸 선택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한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가공육 제품은 말이죠. 색깔이 그냥 허예요. 색깔이 허옇고 일단 그 식감이 또 떨어져요. 그리고 그 쫄깃한 맛도 좀 적고요. 그리고 조미료 향료도 안 들어가니까 감칠맛도 좀 떨어지고요. 그런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몸에는 좋은 거니까 그걸 이용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마음먹고 첨가물 안 쓰고 만든다면 연구하면 저는 얼마든지 훌륭하게 우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가공육 제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무첨가 제품들은 영세업체에서 기술력도 떨어지고 자본력도 없는 그런 데서 만들기 때문에 아직은 품질적으로 불만스러운 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시중에서 파는 돈가스는 그 식감이 굉장히 아주 바삭한 느낌을 주죠. 집에서 만든 돈가스는 그렇지 않은데요. 바삭하지 않잖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식품 첨가물 때문입니다. 튀김 식품을 경우 그 만들 때 그 튀김옷에 식품 첨가물들을 많이 써요. 이제 대표적인 게 증점제라든가 그 결착제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검유라든가 인산염 같은 물질이에요. 이런 걸 써서 만든 그 튀김식품, 그리고 튀기면은 아주 바삭한 식감이 아주 좋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해로운 첨가물들이라는 겁니다. 검유에는 대개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인산염은 우리 몸에서 칼슘 같은 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삭한 그 비결 하나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튀김식 만들 때 그 튀김류 온도를 그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튀기면은 훨씬 더 바삭한 식감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기름을 뜨거운 온도로 가열하면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뭐 트랜스지방산, 뭐 활성산소, 과산화물, 알데히드 화물 같은 거, 벤조피렌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런 해로운 그 유해성이 그러니까 또 만들어지는 거죠. 높은 온도에서 튀김 식품은. 그 바삭함 뒤에는 그 유해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육류도 그렇고 생선도 그런데 그 조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에 굽는 방법. 둘째, 기름에 튀기는 방법. 셋째,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고기를 불에 굽게 되면 그 태우지 않고 굽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유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에 튀길 때는 되게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데 이때는 또 벤조피렌 같은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뭐 발암물질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삶거나 찌게 되면은 태울 염려가 없잖아요. 되게 그 조리하는 온도도 낮아요. 뭐 100도씨 안팎이니까. 그죠? 그래서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대개 보면은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죠? 근데 당장 그 닭고기 음식만 보더라도 아주 치킨이 아주 인기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그 전통 닭고기 요리는 그 백숙이나 삼계탕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옛 조상님들의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레는 좋은 식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카레는 무척 좋은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카레는 귀한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연 항산화 물질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카레를 많이 먹으면 노화를 억제하고 암을 비롯한 그 생활습관병들을 예방할 수 있죠. 예, 또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이른바 가공 카레라고 있잖아요. 그건 어떨까요? 가공 카레라는 거는 요즘 그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레토르트 카레 같은 거, 분말 카레, 블록 카레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 향료는 필수고요. 단맛도 내기 위해서 정제당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정제 가공 유지도 들어가고, 유화제, 증점제, 변성전 같은 거, 산도 조절제, 덱스트린 같은 것들도 이게 들어가고 그래요.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화학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지면 카레가 자랑하는 그 항산화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어요. 또 무력화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가공 카레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되도록 그 식품 첨가물이 없는 그 무첨가 가공 카레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강황가루 시중에 팔잖아요. 그죠? 강황가루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카레 소스를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예, 그게 제일 좋죠. 예.